네, 최고위원 후보 김재원 후보 만나 볼 텐데요. 김재원 후보 어제 정청래만은 내가 묵사발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김재원 후보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재원입니다. 정청래를 묵사발 내겠다고 그러셨어요? 아니 사실 우리 당에서 그 가장 약한 게 어떤 그 정치적 이슈를 놓고 그것을 해결하는 분들이 좀 드물어요. 무슨 문제가 벌어지면 뒤로 전부 숨거든요. 근데 지금 제일 문제가 사실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스스로 당 대표라기보다 당 대표가 되겠다 해서 막 쏴붙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무시하고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은 정청래 대표가 정청래가 떠드는 것은 귀에 꽂히고 좀 불쾌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게 그냥 사실로 굳어지거든요. 근데 항상 이렇게 맞서줘야 되는데 제대로 맞서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한쪽 말이 오래되면 그것이 기정사실화 되거든요. 어제도 당장 뭐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토론하자 뭐 하면서 몇 가지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에 대해서 맞대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저라도 나서서 내가 싸워주겠다. 정청래 담당 일진이 나다. 뭐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청래는 잘 아시죠? 의정 활동을 한 몇 년 같이 오랫동안 같이 했죠. 그리고 방송 토론도 늘 같이 했었고 뭐 개인적으로도 잘 아는 사이죠. 그리고 스타일이 일단 그 막 내지르고 수습하기보다는 그 다음을 더 또 큰 걸 내질러서 그냥 덮어가는 그런 스타일.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팩트 체크 가지고 딱 들어가면 그냥 한 방에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게 계속 기정사실화되고 사실화되고 그렇게 바뀌는. 김문수 후보도 정청래에 대해서는 그 예전에 이 방화 사건 관련해서 정확하게 지금 그 팩트 체크하면서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막 그 과거의 일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지금 매일 뭐 일을 벌이고 있고 우리 당을 향해서 해산시키겠다, 악수도 하지 않겠다, 뭐 악수는 사람하고 하는 거다, 뭐 이런 정도 이야기를 하면 그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대응을 못 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의 우리 당 구조이고 그것은 제가 그 처리를 해줘야죠. 알겠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과도 저 각별한 인연이 지난 대선 때부터 그 전부터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심각한 인권 탄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 그 법적으로 조금 아는 사람, 법률적인 그 소양이 있는 사람 내지 예를 들어 검사, 변호사, 판사의 직에 있었던 사람, 현재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들고 일어나야 될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치권에서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해야만이 무슨 우리 당의 살 길이 열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전부 쉬쉬하거나 의도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니 이런 일이 뭐 인권의 사각지대처럼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당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이기 이전에 이것은 한 인간에 대한 인권 탄압이거든요. 그럼요. 우선 그거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수사를 받을 때 가장 그 근대 형사법 제도에서 금기시한 것, 이 형사법 제도가 발전해 온 것은 자백을 강요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백에 의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거 자백이 유일한 증거면 유죄 판결 선고 못하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보강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옛날 우리 원님 재판 같으면 일단 너 보니까 도둑 같아.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놈을 불러서 저놈을 뭐 매우 쳐라 이러잖아요. 형틀에 묶어서 50대 100대 때리면 못 견디고 제가 저 훔쳤습니다 하면 이제 너 뭐
그 감옥에 보내고 그런 식으로 수사 재판을 하면 이게 이제 정근대적인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겠습니까? 그래서 자백을 통한 증거를 하게 되면 반드시 고문이 뒤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백을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게 하고 유일한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진술 거부권을 두거든요. 진술을 거부한다고 해서 고문하지 못하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특검이 뭐 수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뭐 어쨌든 수사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자백을 받겠다라고 해서 윤 대통령을 끌어내 가지고 특검 사무실로 가려는 것이 이제 이 법 절차였죠. 자기들 생각에는. 그런데 이미 진술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조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끌어내서 팔다리를 끌고 가는 이 자체가 불법행위라는 거죠. 예. 예. 근데 여기서 이제 더 해야 될 것은 이것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의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한 신분의 개인에게 가야 되는 인권 탄압은 목적이 단순히 그 수사를 해서 자백을 받겠다는 것보다는 네. 포승줄에 묶어서 수갑을 채우고 완전 초췌한 모습으로 온 국민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자기들끼리는 쾌감을 느끼려고 한 거 아니냐. 그렇죠. 나가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뭔가 아부를 하고 아첨을 하고 우리가 이만큼 노력합니다. 당신이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교도소 갈 뻔했으니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복수하고 있다. 있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하는 그 목적이라는 거죠. 이게 아하,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법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실익이 없는 행위인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한 것은 바로 그 목적이라는 거죠. 더 나가서 국제적으로 전 세계에서 이런 일이 있겠느냐를 생각해 보면 우리 들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네. 바로 직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거기서 수사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가혹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은 옛날에 왕조 시대에나 있을까? 그래서 근데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 좌파 국민들은 지금 우리 김재원 후보가 말씀하시는 걸 다 공감하고 분노하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서 더 분노하는 것은 뭐냐면 네.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국민의힘은 찍소리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 문제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지금 국민의힘의 이상한 조류가 네네. 윤석열 대통령은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말아야 되고 뭐 당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말아야 되고 뭐 윤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무슨 극우라고 당내에서 공격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김문수 후보도 좀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저는 당장에 네. 인권 옹호 차원에서 당에 특별 기구를 만들고 네네. 우리 국민의힘의 변호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현장 확인도 하고 네. 국정조사 요구도 하고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그냥 뻔히 보고 있는 것은 이것은 야당으로서의 이 행위가 아니죠. 이게 지금 단순히 우리 당이 배출한 네. 전직 대통령의 문제를 넘어서서 한 인간의 인권에 관한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다 떠나서 당장 지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중이긴 하지만 비대위원장도 있고 비대위원들도 있고 의원들이 아주 107명이나 있잖아요. 네. 법사위원들도 대여섯 명은 되잖아요. 네. 구치소라도 가야지. 당연히 그렇죠. 일단 구치소에 가서 서울구치소장이 지금 협박받고 있잖아요. 네. 정성호라는 법무장관한테 협박받고 있고 막 이런데 그 가서 적어도 이런 우리가 보고 있다 이 정도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굉장히 좀 의구심이 있어요.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저는 예. 제가 현역 의원도 아니고 지금 이제 막 전당대회가 네. 시작되어 있는데
이 문제를 마구 제기하면 또 당 지도부의 노여움을 받아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네.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첫 번째 합동연설회가 대구에서 열렸는데 뭐 제가 잠시 후에 정론일침에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좀 소란이 있었고, 근데 이제 특히 그 과정에서 그 뭐 전한길 대표를 둘러싼 논란인데 이게 보니까 김근식이라는 자가 먼저 그 영상을 틀면서 그 전한길 대표를 막 공격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저 김근식이 좀 아세요? 이 자가 이 노이즈 마케팅에 아주 도사거든. 저는 굉장히 두려워요. 지금 이 상황이. 예. 그러니까 김근식 후보는 지금으로서는 당선권 바뀌지만 네. 그 이제 이른바 친한계 쪽에서 방송하고 네. 자기들끼리 전략이라고 하면서 방송하거나 나와서 이야기한 걸 보면 자신들은 지난 대선에서 한동훈 후보를 찍었던 38%를 확실히 믿고 있어요. 그 이분들 결집시켜서 투표를 네. 하게 하면 이길 수 있다. 2명의 최고위원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 1명 이렇게 3명을 입성시키겠다는 고도의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은 뭐 전략하에서 움직이는 노이즈 마케팅이다. 그렇죠. 지금은 한동훈 전 대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예, 그분들이 심드렁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지금 이런 일을 벌이고 있고 그러면 38%가 나와서 다 찍을 거다. 네. 이제 그런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피해는 조직력이 없는 저 같은 사람이 제일 피해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전당대회를 특정인을 공격함으로써 자신들의 그 지지 세력을 결집시키려는 그러니까 전한길 대표를 공격함으로써 한동훈 지지 세력을 다시 결집해서 뭔가를 좀 해보겠다. 그런 거죠. 그렇지 않고는 제가 봐서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 뭐 전한길 대표도 참관인으로 또는 저 당원을 한 사람으로 예. 와서 볼 수 있고 거기서 수많은 유튜버들도 촬영도 하고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콕 찍어서 공격을 했단 말입니다. 공격을 하니 공격을 당하는 그럼 전한길 대표 입장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그 이제 댓글이 한 거고. 네, 그것이 사실은 유도했다고 보는 거죠. 저는 아주 의도적으로 유도를 하고 글쎄. 그렇지 않고는 호남 출신이자 민주당에서 우리 당으로 넘어온 그 김근식 후보를 찍어줄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지. 김건식이나 양양자나 다 비슷하지. 네. 그런 맥락에서는. 그 민주당에서 온 분들인데, 근데 이분들이 그 표를 얻는 방법은 결국은 한동훈 측의 한동훈 전 대표 측의 그 지원을 받아야 되고 사실 김근식 그분이 뭐 한동훈 걔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그렇게 한 거죠. 그렇군요. 저는 알겠습니다. 이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우파 보수 진영에서도 전략적으로 투표를 좀 해주시면 해요. 근데 우리 후보님 말씀 중에 뭐 저 같은 이 조직이나 이 세력이 없는 사람이 좀 제일 불리하다 이랬는데 네. 지금 뭐 김재원 최고위원 후보는 뭐 세상이 다 아는 김문수 후보의 네. 최측근 아닙니까? 왜 조직이나 세력이 없다고 그러세요? 아니 뭐 어쨌든 김문수 후보도 세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김문수 후보도 무슨 세력이 있어서 지난번에 대선 후보가 된 것도 아니고 아하. 지금도 세력을 가지고 그 전당대회에 임하고 있거든요. 네. 심야 쿠데타 당할 뻔한 거 보면 네. 무슨 세력이 있는 것 같진 않네요. 네, 그래서 일종의 그 보수 진영의 이념적 가치를 그 굉장히 추구하는 분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물러서지 않는 특유의 그 성품으로 인해서 때때로는 좀 오해받기도 하고 하지만 그래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지지 의사를 표시하고 스스로 지지하지만 무슨 뭐 예를 들어 현역 의원들이 지원한다든지 원외위원장이 단체로 무슨 조류를 만든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전국에 한 사람 한 사람씩이 네. 김문수를 내세우면 제대로 싸울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고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뭐 현역 의원들 또는 당협위원장들의 지지선을 받은 적도 없고 지지 의사를 받은 적도 없어요. 저는 이제 선거운동을 그렇게 하면 자꾸
파벌이 생겨서 결국에는 당이 이 분열되고 쪼개진다는 이 확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유권자들에게 제 의사를 알리는 데 치중하는데 지금 이번에 보니까 무슨 한동훈계 단결 또 어디 단결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공중에 붕 뜰까봐 겁나요. 알겠습니다. 네, 김재현이 떨어지면 김근식이 된다. 그렇죠. 네,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지금,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될 수 있는 분 김민수, 신동욱, 저 지금 당선권은 아마 3명인 것 같은데 저쪽이 결집하면 제가 떨어지죠. 마치 최수진 여성이 2명이니까 최수진이 떨어지면 양양자가 되듯이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김재원이 떨어지면 김근식이 된다. 그렇죠. 예. 지금 양향자 김근식에 대한 전략 투표가 있거든요. 저쪽에서. 예. 그리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전한길 대표를 공격한 지금 거죠. 악용하고 있다. 예. 그리고 전한길 대표는 본의 아니게 자신 이용당해 먹고 있다. 뭐 그까지는 아닌데 아니 전한길 대표는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인데 네네. 그걸 잘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저는 그런 점에서 더 나쁘다고 봐요. 이런 방식이. 예. 그러면 전한길 대표는 자신의 자신이 지금 한 행위 내지 자신이 한 발언 이것보다는 상대방이 더 심하게 공격을 해야 반발을 할 것이고 그러면 자기들의 이익이 있으니까 또 더 심하게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또 당에서는 또 그게 다 싫으니까 싸우는 게 싫으니까 출입 금지를 시키고 말이죠. 그래서 또 요건 당 지도부가 먹고. 그리고 저는 좀 손해를 보고 그래서 앞에 최수진 의원이나 저를 많이 투표해 주셔야 예. 이 지금 전한길 대표를 이용해서 득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분들이 네. 실질적으로 목적 달성을 못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예. 마무리한 말씀 하시죠. 아니 사실은 이제 우리 당이 진짜 보수 정당으로 태어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당이 지금껏 추구해 오던 것이 보수의 이념 내지 보수 가치를 제대로 끌고 가고자 하는 그리고 이 땅에서 보수주의의 기본 이념 아래 정치 구조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고 그다음에 국민들 개개인이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기본 이념이었는데 우리 당이 언제부터 계속 나빠지기 시작한 것은 이 공동체처럼 그런 이 정견이나 공동 이념이 있지 않는 것 같은 분들이 많이 들어와서 네. 그리고 우리 당이 갖고 있는 보수 진영의 그동안 뿌리내린 이 정치적 자산을 송두리째 털어먹으려는 그런 분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예. 그리고 더 나가서 일종의 그것이 빈집털이처럼 하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리 당이 또 의석이 170밖에 안 되거든요. 100석 밑으로 떨어지면 사실은 야당이 100석 밑으로 떨어지면 아무 이 야당으로서의 힘을 발휘할 수가 없거든요. 네. 하다못해 개헌 저지선도 안 되니까 100석 밑으로 떨어지면 이준석 당이나 조국 당이나 우리 당이나 큰 차이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에 있죠. 그래서 지금 저는 최고위원이 되면 우리 당이 지금처럼 이익 공동체처럼 흘러가지 못하게 이념 공동체로 제대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 보수 진영 내지 자유 우파의 이념적 기반을 정치권에서 실현하는데 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당장에 우리 당이 지금 어려움에 처한 현장 지금 당을 해산시키겠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걸 제대로 싸워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야 함부로 그런 일을 못 벌이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그래도 제일 그동안에 투쟁해 봤고 네. 또 싸울 줄 알고 그리고 앞으로 더 제가 확실하게 적어도 정청래 대표만은 한번 제대로 예. 제어하고 함부로 쓸데없는 소리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
최고위원 후보 김재원 후보와 만났습니다. 예, 김재원 후보 말씀 중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특히 1인 2표를 행사하기 때문에 굉장히 전략적으로 우리 당원들과 유권자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저 한동훈 똘마니들이 어떻게든 지금 최고위원에 들어와서 누가 대표가 되건 간에 흔들겠다고 하는 이 그림을 그리고 지금 움직이는데 상당히 조직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양양자를 막기 위해서는 최수진을 이게 여성이 2명이니까 양양자를 막기 위해서는 최수진한테 표를 모아야 된다. 그다음에 저쪽에 김건식을 막기 위해서는 당선권에 있는 다른 후보들보다는 지금 이 당선권 언저리에 있는데 아직 확실치가 않은 김재원을 찍어야 김건식을 막을 수 있다. 오늘 그 말씀을 지금 강조하셨고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선택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마무리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김재원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